잠깐만요. 웨딩홀에 울려 퍼진 외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턱시도 차림의 신랑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 제 겁니다. 40살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성공한 옛 연인이 다른 여자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결혼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서연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윤서연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보다 먼저 깨는 버릇이 생긴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묶은 뒤 카페로 향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라떼아트라는 작은 카페가 그녀의 전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4개의 테이블과 카운터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에스프레소 머신. 모든 게 그대로인데 딱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민혁입니다. 서연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기 시작합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카페를 채웁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민혁이 먼저 와서 음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떼아트를 참 잘 그렸습니다. 하트 모양, 꽃 모양까지 손님들이 감탄할 만큼 예쁘게 만들어냈습니다. 7년 전 둘이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퇴직금을 털어 자본금을 만들고 민혁이 바리스타 자격증과 꿈을 가지고 합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인 사이이면서 동업자이기도 했던 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손님인 김할아버지입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시고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컵에 커피를 따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민혁이 없어도 잘하고 있다고. 손님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또 빚독촉 문자입니다. 카드 대금, 임대료, 재료비까지 밀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민혁이 사라지면서 모든 부담이 서연 혼자에게 떨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생각납니다. 민혁이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게 됐다고, 카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잠깐 서울에 올라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들고 사라졌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둘이 7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혼자서도 잘 버텨왔지 않았나요? 가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서연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는 민혁과 함께 30분이면 끝났는데 지금은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카운터에 앉아 하루 매출을 계산합니다. 오늘은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빚을 갚아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라면과 계란을 삽니다. 요즘 저녁은 대부분 라면으로 때웁니다. 예전에는 민혁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연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립니다. 사랑 이야기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적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옵니다. 박소정입니다. 서연의 절친이자 예전에 카페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민혁이 사라진 후 소정도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언니 안녕.
소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소정아, 오랜만이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소정은 구석 테이블에 앉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컵을 이리저리 돌리며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소정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합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민혁 오빠. 결혼한대요. 서연의 손이 멈춥니다. 커피잔을 든 채로 굳어집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한대요. 상대방이. 건설사 상무라고 하던데. 뭐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년 전 사라진 민혁이 결혼을 한다는 것도 충격인데 하필 건설사 상무와 결혼한다니. 이름이 정아린이래요. 나이는 33이고 완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혁 오빠가 지금 사업을 해서 완전 성공했대요. 회사도 크고 돈도 많이 번다고. 서연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못하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돈으로. 내 돈으로 성공한 거네. 언니. 7년 동안 모은 돈, 내 퇴직금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고 사라져서는 그걸로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조용히 해요, 언니. 소정이 서연의 팔을 잡습니다. 미안해. 근데 정말 화가 나네. 나는 여기서 하루하루 빚 갚느라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해. 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들었을 때 정말 화났거든요. 소정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욕하고 말아요. 아니야. 서연의 눈에 이상한 빛이 듭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 돈으로 내 인생으로 성공해놓고는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결혼한다고. 그럴 순 없어. 설마. 언니 뭘 하려는 거예요?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결혼식장에 가볼까봐. 미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안 돼? 서연은 일어납니다. 가슴이 뜁니다. 2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그렇게 하면 언니만 손해예요. 손해? 이미 다 잃었는데 뭘 더 잃어? 돈도 사랑도 다 잃었는데. 서연은 카운터로 가서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민혁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습니다. 카페를 처음 열던 날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언니 제발 생각 좀 해봐요. 결혼식장에 가서 소동 피우면 언니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 소정아, 나는 정말 순진했었나 봐. 7년 동안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언니, 투자 받으러 간다고 며칠만 있다 온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여자한테 투자 받은 거였네. 돈도 사랑도.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혁의 결혼식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정아린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쁠까요? 돈이 많을까요? 민혁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그 여자에게도 할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혼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토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마땅히 입을 옷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새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줄어들어서 인상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40살이라는 나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결혼식장은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소정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봤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민혁이 정말 성공한 모양입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로비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강민혁 정아린 결혼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트 표시까지 넣어가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웨딩홀 앞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가니 2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앞쪽에는 화려한 무대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맨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아린 쪽 하객들인 것 같았습니다. 건설업계 사람들과 사업가들로 보였습니다. 민혁이 정말 다른 세계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신랑 강민혁 씨와 신부 정아린 씨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클래식한 결혼 행진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잘생겨 보였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아린이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모델 같은 몸매였습니다. 서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우아했습니다.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행복한 모습이, 저 화려한 결혼식이 모두 자신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민혁과 정아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강민혁 씨는 젊은 나이에 IT 회사를 창업하여 큰 성공을 거둔 유망한 사업가입니다. 서연은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업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말하지 않는구나. 신부 정아린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상무를 맡고 계시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사가 나와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의미,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혁과 정아린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정아린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분노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할 말씀이 있어서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은 결혼식이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아니요. 지금 말해야 해요. 서연은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돈 제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아린이 물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강민혁 씨가 사업하신 그 돈이요. 제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카페를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뭔 소리예요, 당신? 민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투자 받으러 간다고 하시면서 카페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서연은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결혼식 중인데. 옛날 일이요? 제 인생을 통째로 가져간 게 옛날 일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들고 사라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빚을 다 짊어져야 했고요. 정아린이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할인아, 저건 완전히 과장된 얘기야. 그때는 과장이요? 그럼 돈을 안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직금까지 털어서 만든 카페였어요. 그 사람과 함께 꿈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투자 받으러 간다고 며칠만 있다 온다고 하면서 하객들이 시끄럽게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연락도 안 됐어요. 저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린의 아버지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강민혁 씨. 회장님, 저건 완전히 과장된. 과장이 아니에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 맞잖아요. 제 돈으로 성공해놓고는 다른 분과 결혼하시려고요? 정아린이 웨딩 부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혁 씨, 정말인가요? 다른 여자와 7년 동안 살았다는 것도, 그 돈을 가져갔다는 것도?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정아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이요? 제가 2년 동안 라면으로 연명하면서 빚을 갚은 것도 복잡한 사정 때문인가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7년 동안 함께 꿈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최소한 사과는 받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정아린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기꾼하고 결혼을 하라고. 계약 전면 파기다. 아버지. 정아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어서. 민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해? 저 여자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홀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고 사진사들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끝나지 못했습니다. 정아린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하객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민혁은 정아린을 달래려 했지만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혼자 사라졌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홀을 나왔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전 연인 사업 자금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대표 결혼식 파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동영상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정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이제 좀 시원해.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민혁 오빠 완전히 망했다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다 손을 뗐대요. 결혼식 일이 뉴스에 나오니까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서연은 커피를 내리면서 들었습니다. 정아린 씨 아버지가 건설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래요. 그분이 화가 나서 민혁 오빠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취소했대요. 그렇게 됐구나. 서연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도 폭락했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대요. 정아린 씨는 민혁 오빠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서연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아린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서연 씨께 안녕하세요. 정아린입니다. 먼저 결혼식 날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 씨가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혁 씨와는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결혼도 취소했고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서연 씨만은 끝까지 당당하셨어요.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아린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에게 속은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카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 서연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이렇게 버티시다니 존경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고마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은 밀린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재료비까지 모든 빚이 정리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빚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소정이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서연을 도와주고 싶다며 다시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번에는 정말 내 힘으로. 서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 앞 가로수 잎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새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호박 라떼와 계피 라떼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가을 맛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민혁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서.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서연은 문자를 읽고 바로 지웠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자를 썼습니다. 소정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새 메뉴 시식해볼래? 호박 라떼 만들어봤어. 몇 분 후 소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기대돼요. 내일 일찍 갈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왔습니다. 새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박을 끓이고 우유를 데우고 시나몬을 갈았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맛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새 메뉴 시식해 보시겠어요? 호박 라떼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호박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컵에 담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라떼 아트로 잎사귀 모양도 그려 넣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가을 냄새가 나요. 김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뿌듯해요. 서연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료를 손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정이 왔습니다. 언니, 새 메뉴 빨리 보여줘요. 기대해도 좋아. 정말 자신 있거든. 서연은 소정에게도 호박 라떼를 만들어줬습니다. 소정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냈어요? 비밀이야.
하지만 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카페를 더 예쁘게 꾸미고 메뉴도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카페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2년 반 전 민혁이 사라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중요한 건 잃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 그런 것들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손님들이 올까요? 새로운 메뉴는 잘 팔릴까요?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결국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복들,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 그런 것들로 충분히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서연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